현재 대한민국 남자 그룹 퍼포먼스 1위는 세븐틴이 확실합니다.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영상이 많이 퍼진대요. 그래서 카더라거든요. 퍼진대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오늘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실시간 방송이 된 걸 편집한 거를 보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원본 통째로 보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튼 이렇게 해서 실시간 분석이라고 지금 진행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켜보시고 재밌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현존하는 수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두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구사하고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수준이 낮은 혹은 율동스러운 안무나 구성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 한번 쓱 보고 괜찮지 않으면 낙오돼 버리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K-팝은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미심쩍은 팀이 한 팀 있었습니다. 바로 세븐틴인데요. 세븐틴은 데뷔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제가 그럴 수는 없어요. 분명한 거는 제가 봐온 세븐틴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항상 공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다면서요. 유명한 여돌들보다 안 유명한 남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서요. 세븐틴 정도면 실은 쉬운 길을 택해도 충분히 팬덤 자체가 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대중적으로 이름이 안 유명한 팀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만 해줘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인간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점점 들면 좀 편한 거를 찾고 쉬운 길을 찾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도 나이 드시면 은퇴하고 하잖아요. 연금 받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은 해요. 자연의 이치라고 보는 편인데 그런 관점에서 세븐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팀이긴 합니다. 제가 항상 세븐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할 때면 느끼는 느낌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였어요. 당연히 회사의 소속이고 가수가 직업이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임은 당연한 얘기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게.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예를 들면요. 연기를 해서 그러니까 좀 뭐랄까 연기 쪽으로 더 치중을 해서 돈을 더 벌어버린다든지 혹은 좀 쉬운 어떤 세븐틴 컨텐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결국 내 얼굴에 침 뱉길 수도 있는데 뭐 조회수를 빤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방법을 만들자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방법이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은 또 아니겠죠. 있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앨범의 퀄리티를 조금 낮춰서 가성비로 뽑는다든지 그러니까 전문가들 아니면 일반인들은 인지 못할 정도로 가성비로 좀 뽑는다든지 안무의 난이도나 정도를 좀 낮춰가지고 좀 더 편하고 좀 싸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방송을 한다든지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컴백은 이 모든 걸 다 무시하는 행보입니다. 일단 무대 구성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인원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리스크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살갗에 와닿는 첫 번째 리스크는요. 인건비예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라고들 하니까 그쵸? 세븐틴은 돈을 아끼려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븐틴 인원 자체가 많기 때문에 멤버들만으로도 충분히 꽉 채워서 무대를 만들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죠? 인정하시죠 다들? 심지어 그마저도 무대에서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막 3명만 있고 2명만 있고 5명만 있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할 정도로 이런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충분히 많은 인원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컴백에서는 수많은 댄서들을 대동해서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얼핏 본 것 같은데 이게 뮤비에서 220명이 동원됐다든가 뭐 그런 숫자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나요? 250명이에요? 30명이 더 있네 내가 본 거보다. 여튼 250명이라네요. 그러네요. 방송 무대에서는 근데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 일단 그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방송국도 없을 뿐더러 이게 힘들 테니까 좀 더 줄여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얼핏 보기에 세븐틴 포함한 40명가량은 돼 보이더라고요. 제가 백업을 해본 게 이런 안무로 백업을 해본 게 아니라 프리스타일로 꾸며지는 무대들에서만 제가 백업을 2번 정도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수도권 댄서가 아니다 보니 백업의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예전에 모니카가 불러줘가지고 백업을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안무를 연습해서 한 백업이 아니라 쇼미더머니 무대랑 뭐 스케치북 이 물론 무대여가지고 그때 제가 받은 인건비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인건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게 완전히 작거나 아니면 완전히 많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제 능력 바뀌기도 하고 뭐 백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 능력 바뀌기도 하고 일단 제가 수도권에 안 사니까
하니까 백업의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때 받았던 금액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백업들이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기준이 좀 안 섰는데 지금 일단 무대에 오르는 댄서들 수가 적지 않은 거를 이제 곱하기만 대충 때려봐도 일반적으로 세븐틴이 무대를 할 때 들어가는 금액에 플러스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금액이 매 방송 때마다 소진이 될 걸로 보이죠. 그쵸?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세븐틴이 숫자를 줄여가지고 자기들만 한다거나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죠? 아마 뒤에 가는데 백업을 없앨 수도 있겠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줄이면서까지는 안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여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리스크는 인건비 리스크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아시겠죠? 두 번째는 무대 리스크에 대한 거예요. 완성도에 대한 리스크. 두 번째 리스크가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실은 때로 나오면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생기는 게 이런 메가크루 퍼포먼스잖아요. 이 숫자가 나와가지고 8만 뻗어도요, 와 소리가 절로 나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깡패인 것도 맞아요. 근데 말이죠, 우리는 수우파 스맨파를 통해서 좋은 메가크루와 안 좋은 메가크루 예시를 봤어요. 좋은 예시들은 많은 숫자들을 가지고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면서 이 숫자가 아니면 이 구성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팀들이 있었고, 안 좋은 예시는 이 많은 숫자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팀들도 있었어요. 어디라고 내가 말은 안 해. 근데 분명히 그게 있었어. 내 거 멤버십을 구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때도, 예전에도. 그래서 다양한 숫자를 사용한다는 거는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만큼 만들기가 까다로워지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퀄리티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이 세 번째가 두 번째 거랑 이어지는 건데, 세 번째 역시도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안무를 만드는 비용이 자동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퍼포먼스 그림을 한 명이 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시가 붙어야 될 거고, 어시가 한 명 혹은 뭐 2명 이렇게 붙기 시작하면 금액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이게 스케줄 어레인지가 쉽지가 않아요. 이 많은 댄서들의 숫자를 맞추는데 어떤 금전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다양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돼요. 누구누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예 스케줄이 먼저 차 있는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옵니다. 다음 형님은 이 시간 시작하고 2시간 뒤에 오십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숫자들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그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이런 숫자가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빌리거나 혹은 그런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만든다고 할지언정 그 비용도 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해 좀 되시죠? 실은 이런 퍼포먼스는 세븐틴 정도나 되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중소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스케일이고, 물론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앨범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간다면 세븐틴처럼 하이브를 업고 있는 상태 정도는 되어야 시도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세븐틴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도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0만 원을 써서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50만 원을 써서 80만 원을 버는 게 리스크적으로나 시작부터 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3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게 리스크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현실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길을 돌아서 가지 않는 게 사업적으로나 돈을 굴리는 입장으로서는 그게 좀 더 옳은 방법인 거죠. 그렇잖아. 좀 더 적은 자본으로 많이 안 하고 조금 들이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좀 적은, 그러니까 야금야금 많이 가는 방법이 좀 좋다는 거지. 한 방에 빵 쳐가지고 빵 버는 거보다.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네는 집착이구나. 그게 좋은 방향이 됐건 안 좋은 방향이 됐건 분명 집착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 혹은 뭐 증명해야 한다 등의 우리는 모르는, 그러니까 팬들도 모르고 우리는 모르고 세븐틴만 알 수 있는 그런 내부적으로 끈끈한 집착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인간은 원래 집착, 야망 등으로 성장을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은 명작에 대한 집착이 낳은 세븐틴의 손오공 실시간 나노 분석입니다. 실은 제 패턴대로였다면 실시간 분석이 어제 이루어졌어야 맞아요. 왜냐면 첫 방송 있고 다음날 제가 대부분 하니까. 그러니까 엠넷 방송하고 그 다음 날이 어제였으니까 어제 바로 했었어야 맞는데, 엠넷 영상이 너무 어둡기도 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안무를 보기에 부적합했고, 그래서 이제 KBS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스크립트를 쓴 기준은 KBS 영상 기준으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랑 약간 다를 수도 있긴 있거든요. 일일이 확인을 제가 다는 못 해봐가지고 근데 보니까 원래 엠넷에서 부승관이 했었어야 되는 파트를 호시가 했더라고. 그거 보니까 신기하더라.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댄서들이 도착했을 때를 좀 봐주세요. 양옆이 이렇게 댄서들이 있잖아요. 이 댄서들이 도착을 했을 때 볼게요. 지금 방금 여기 이게 우리는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우리 솔직히 말하죠. 여러분 다 세븐틴만 보고 있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었고 근데 우리가 세븐틴의 눈이 팔려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이런 움직임들이 좌우에서 이렇게 구간에서 움직여서 이걸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다시 볼까요? 자 지금은 다시 우리가 가운데만 봐봅시다. 가운데만 볼게요. 봐봐. 그러면 뭔가 가운데만 보는데 전체가 뭔가 풍성해지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잖아. 우리는 중앙을 보고 있지만 전체가 흔들리는 연출을 주변 시야로 이렇게 보게 됨으로써 뭐가 어떻다 이것 때문에 멋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웅장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처음에 이제 이 다음 부분은요. 처음에 나오는 동작은 마나스터리라고 해서 동작의 좀 작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나스터리 작은 버전. 근데 수많은 안무에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동작이거든요. 일단 볼게요. 보면 지금 이거 방금 보셨어요? 뒤로 누웠을 때 하는 동작을 보세요.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두 번을 말아 들어가는 이 동작을 우리는 마나스터리라고 해요. MONASTERY 마나스터리라는 동작인데 실은 굉장히 옛날부터 한국에서 유행을 했던 동작이에요. 거의 옛날 장우혁 2005년, 2004년 이때로 넘어가야 돼. 채연 둘이서 여기까지 넘어가야 돼. 그때부터 한국으로 들어와서 유행이 됐던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첫 번째 파트랑 똑같아. 봐봐. 지금 여기가 뜨드드 이렇게 전체가 흔들리잖아. 아까보다 좀 더 많은 양이 흔들리는 거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또 이거를 원래 어떻게 했었냐 가운데만 보고 있잖아. 그죠? 가운데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어떻게 뭐가 됐는지는 잘 몰라. 우리는 어디서부터 인지를 하게 되냐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이런 큰 움직임부터 인지를 하게 되는데 뒤로 넘어와서 마나스터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후에 댄서들이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전체 그림을 뒤섞는데 따지고 보면요 이게 여기 있는 댄서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 있는 댄서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가 다이기는 해요. 전부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발할 때 양팔 옆으로 밀어주면서 가는 부분에서 뭔가 때로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었고 이 구간은 동작이 잔동작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파트거든요. 일단 볼게요. 살짝 봅시다. 여기서 넘어가서 하고 지금 옆으로 이동할 때 팔을 뻗는 데부터 굉장히 스케일이 커지면서 이 부분이 이 뭔가 단락을 구분짓는 느낌? 이게 포인트라면 포인트인 게 원우가 노래를 할 때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릴 때 학교 댄스팀 할 때 선배한테 배운 건데 내가 튀고 싶으면 그러니까 내 파트면 남들이 앉을 때 내가 서면 되고 남들이 서 있을 때 내가 앉으면 된다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딱 맞아. 보면 언밸런스하는 구간이거든요. 뒤는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원우는 가만히 서서 진행하는 거를 상반된 그림으로 배경과 원우를 분리를 합니다. 이거 원우 맞죠? 저 다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세븐틴 이런 전체 구성 보면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 일일이 다 찾아본단 말이야.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가요. 보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다고 아예 가만히 있어버려요. 그래서 배경하고 분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이 안무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분신술이라는 느낌을 어떻게 구현을 해냈는가인 건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일단은 한 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한번 나왔죠. 다시 한번 나왔어.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 앉아있던 멤버 둘이 아까 원래 있던 자리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금 이 5명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안무 영상이라서 이게 좀 적나라하게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뮤비나 방송분에서 보면 이 부분이 진짜 분신술처럼 숨어있다가 싹 튀어나오는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안무 버전이다 보니 이렇게 적나라하게 위에서 다 찍어주는 거다 보니까 좀 이게 안 숨어지고 덜 숨어지는 게 있어서 그렇지 이 부분이 좀 분신술처럼 슥슥슥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없던 인원들이 나타나는 구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곡의 스토리를 되게 잘 표현해주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안무는 상당히 단순한 형태죠. 지금 여기 나오는 안무가 어려운 안무는 아니니까.
그잖아. 이 안무가 어려운 안무는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점은 뭐냐? 백그라운드 댄서들의 배경 체험이에요. 구간이 시작되자마자 한번 출렁하면서 양쪽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셨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쿵쿵쿵 해서 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이시죠? 으쌰.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댄서들이 만화에서 저 이런 씬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계속 날아다니는 듯한 이런 이미지가 구현이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날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후에 A 할 때 댄서들이 팔 뻗었다가 천천히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형식으로 그림이 맞춰지거든요. 보면 보세요. 지금 방금 보셨어요? A 할 때 팔이 탁 나왔다 들어가. 그렇게 어려운 디테일은 아닌데 보이길래 하다가 이렇게 A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구성이 있어. 그림을 맞춰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동작이 이 댄서들이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부분에서 주목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댄서들을 언제 자연스럽게 뺄 것인가 였었어요. 안무가 진행되던 부분에서 댄서들은 안무를 자르고 바로 옆으로 빠지고 남은 세븐틴 멤버들도 모두 빠지는 형태를 띠거든요. 보일까요? 보세요. 일단 이걸 했어. 그리고 나서 이 다음 구간이 댄서들 없이 진행되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지. 여기서 빠질 때 이 댄서들을 언제 어떻게 뺄 것인가에 대해서 난 되게 눈여겨봤단 말이야. 왜냐면 나라면 되게 흔하고 되게 구리게 뺄 것 같더라고. 길이 안 보이더라고. 어떻게 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고 빠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엄청 잘 숨겨서 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형태니까.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이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빼야 될까, 언제 빼야 될까, 어떤 형식으로 빼야 될까. 근데 잘 뺐어.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후다닥 이렇게 해서 좌우 정리를 해줬다.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저는 좀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 파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멋지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는데요, 가사의 리듬과도 딱 떨어집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세이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밀려 들어오는 리듬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 나올 때 되게 멋있다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게 되게 포인트긴 하잖아, 이 구간이 확실히. 근데 여기서 나오는 스텝이 인디언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비보잉에서 사용되던 그런 스텝이거든요. 마지막을 옆으로 틀어주는 스텝인데, 보면 여기 지금 방금 여기가 따다따 이렇게 들어오는 영웅 본 이 세 글자에 들어오는 이 스텝 이름이 인디언 스텝이라는 스텝인데, 여기서 사용을 한번 됐더라고. 근데 개인적으로 포인트는 정안에 영웅 본색 like this 할 때 그 본에서 그 잡아주는 게 좀 간지더라고. 그거 좀 멋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실은 오늘 이 안무보다는 엠넷 방송분에서 했을 때 영웅 본색 할 때 그 딱 잡아주는 그게 방송분에서 좀 간지가 터졌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스처가 되게 멋있긴 하더라고. 이게 방송분에서 진짜 멋있더라고. 하고 나서 이 부분이 난 진짜 멋있더라고. 이 부분이 되게 멋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가장 반전이었던 부분은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시간과 공간의 여기서의 박자였는데, 이거 진짜 안무를 봐봐. 보세요. 이 부분에서 어이가 없었어. 봐봐, 다시 볼까요? 이게 왜 어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길이야.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안무를 만들 때 여기선 약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 길이 좀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맵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시간과 공간 이렇게 나오는 길은 없는 길이야. 나올 수가 없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다가 와,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제가 준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이 다음 부분인데, 일단은 남자 80년대생부터 90년생들은 보자마자 바로 느낄 수 있는 포즈입니다. 이거를 보시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여성분들이 많을 거라서 이게 확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 포즈는
만화 드래곤볼에서 주인공 손오공이 순간이동이라는 기술을 할 때 하는 포즈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 포즈를 해야만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설정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딘가를 뭔가 누군가를 찾아보자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어딨지 하고 약간 집중하는 그 누군가의 길을 찾는 모션에서 집중하는 제스처였는데 이게 뭔가 시그니처로 자리가 잡힌 느낌이야. 이렇게 하면 순간이동을 한다 약간 이렇게. 근데 이걸 해야 가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마에 손이 닿아야 가는 건 아니야. 자 보시면 이게 순간이동을 할 때 쓰는 모션이에요. 이렇게 하면 순간이동을 하는 거야. 오케이? 순간이동을 이렇게 하면 하는 거라고. 요거야. 근데 이게 실은 원래는 좀 더 손이 이게 중앙 쪽으로 모이는 이런 모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무상에 진행을 하면 이렇게 하면 얼굴 전체를 가리잖아. 그래서 이마를 약간 피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꽤나 손오공에게 상징적인 제스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무에 녹여서 사용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 봐봐. 여기서 이거를 누가 생각을 했냐고 이걸 진짜. 근데 이게 저는 조금 특이했던 게 손오공이라는 인물이 드래곤볼에 나오는 생고쿠 그 캐릭터도 손오공이지만 그 중국에 있는 그 오리지널 그 손오공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손오공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손오공과 그 손오공의 이미지 중간쯤에 있는 느낌? 왜냐면 이 손오공은 분신술을 쓰지 않으니까. 이 손오공은 분신술을 쓰는 그런 손오공은 아니었으니까. 그 만화 초반에 나오긴 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분신술을 쓰는 거는 그 중국 손오공이 분신술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중간점을 되게 잘 잡았구나. 근데 시그니처 포즈는 포즈대로 가고 그리고 분신술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신술까지도 같이 사용을 해서 만들었다. 라는 거. 부르마 vs 인조인간 18호. 저는 인조인간 18호.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방금 이렇게 다리 나라랑 이렇게 올라오는 이거는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후에 진행되는 안무는 특정 악기 소리 똥똥똥 뭐 이 소리 나오기 전까지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안무는 가만 보면 세븐틴은 확실히 그런 챌린지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쓴 모양입니다. 이유가 원래는 대중이 따라하기 쉬우려면은 매 박자에 딱 이렇게 떨어지는 구성을 가져야 춤을 추는 사람이 춤을 잘 못 추더라도 음악에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븐틴은 무슨 느낌이냐면 이건 뭐 우리는 여기서 이 안무를 꼭 이렇게 구성을 해야겠으니 따라 하든지 말든지 일단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꼭 해야겠습니다 라는 식인 것 같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근데 여기 안무가 좋은 것도 사실이고 보면 여기서 계속 흐르다가 빰빰빰빰 여기서 끊어져요. 빰빰빰빰 여기서 끊어진다고. 이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계속 흐르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디노의 잡아주는 힘과 정확성이에요. 확실히 센터는 센터의 책임에 막중하다고 보여요. 봐봐. 엄청 잘 잡아. 꽉꽉 잡힙니다. 아주 그냥 경찰을 했으면 놓치지 않았을 거야. 유도 선수를 했거나 어찌됐든지 간에 꽉꽉 잡고 간다. 요거는 되게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다음 부분입니다. 번원 나오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리듬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리듬 흐름 자체가 되게 좋거든요. 일단 한번 볼게요.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보면 여기 흐름이 엄청 좋아. 근데 여기는 굉장히 요즘 안무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은 나오기 위한 구성으로 찝어주고요. 이후에는 같은 리듬으로 아래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흐름 좋게 리듬을 타면서 나오는데 바로 이어지는 메일에서 잡아주는 힘과 필링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여기서 리는 하면서 두 번을 나오기 위한 구성으로 한번 치고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쉬지 않아가 따다다다 하면서 계속 같은 리듬으로 나오면서 손만 올라가는 리 같은 리듬. 그리고 여기서 매일 빡 이거 때리는 게 기가 막히죠. 좋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제 끝까지 가보자. 여기서는 보면 여기서는 팝을 사정없이 치죠 계속. 근데 여기서 보이는 디테일은 칠 때마다 손이 펴졌다 움켜졌다 반복을 하는 부분이에요. 끝날 때는 발로 킥드럼 잡아주는 부분까지 있고 보면 방금 쿵쿵 할 때 발로 차는 거 보셨어요? 이런 포인트까지 있어. 번원이 좀 간지가 나기는 해 확실히. 자 이 부분은요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해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안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거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안무 이야기는 아닌데 가사에
크루라는 단어를 쓴 게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물론 영어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크루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댄서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용어예요. 혹은 어떤 스트리트 댄스에 관련된 어떤 뭐 그래피티 아티스트 크루, 혹은 뭐 스케이트보드 크루,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용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항공이나 선박 쪽에서 쓰이는 게 더 일반적이기는 한데, 여튼 이 사용이 상당히 다른 의미로 와닿는 게 저는 좀 재미있는 점이더라고요. 크루의 개념이 금전적인 그런 관계는 약간 나중에 우리가 잘 되면 뭐 금전적인 건 나중 일이고, 일단 우리 모두 한 가지 목적 혹은 어떤 스타일로 뭉친 집단 같은 느낌인데, 그걸 가사에 썼다는 게 이 팀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알런 마크루가 저는 좀 놀랐었어. 좀 놀랐었고, 일단 안무 이야기 할게요. 일단 안무는 같은 소리는 같은 표현으로 흐름을 만들고 있고, 이후 안무는 까지 달리의 임팩트를 주면서 리듬을 만들어가는 안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서에서 확 열어주는 형태로 그림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일단 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따라따라따 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리듬이 따라따라따 아 이렇게 따라따라따 아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죠. 여기는 안무 진짜 잘 나와 있어요. 왜냐면 노래가 쏟아지는 그 에너지를 표현하기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한 번 더 진행되는 리듬에서는 팔을 내리면서 다리를 차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리는 팔을 어떻게 만들었나 싶어서 살짝 보니까, 달리면서 하면서 남은 팔을 이렇게 다음 구간 시작 전에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이거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까지 달리면서 했는데 그 다음 동작이 손이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길래 손을 언제 올리는 거야? 라고 봤더니 안무 연결 흐름이 따다다다고 위로 또 올라가서 이걸 내리면서 진행을 한다.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안무 이 부분이 진짜 좀 뭐랄까 쾌감이 있지, 확실히. 자, 다음은요. 이 다음 부분 안무가 정말 절묘하게 두 가지 동작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는 수우파를 통해서 윌리 바운스라는 동작을 알게 됐는데요. 저도 이전에 이 윌리 바운스 동작만 알았지 이름은 몰랐던 동작인데, 여튼 이 부분 안무를 좀 볼게요. 여기거든요. 보면 여기인데, 여기가 전반적인 리듬은 윌리 바운스 형태를 가지지만 다리랑 그러니까 상체랑 다리랑이 사용되면서 과라과라라는 동작이 한 10% 정도의 느낌을 떨어뜨린 그런 게 좀 있어요. 특히나 3번 올릴 때는 그 과라과라의 느낌이 더 배가 되거든요. 올라갈 때는 과라과라 리듬이 나와버리는 거지. 다음 부분은요. 다음은 요 부분은 뮤비에서도 아주 잘 나왔던 파트였는데, 이 부분 진짜 뮤비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만한 부분인데, 에스쿱스를 들어서 택배 상하차 느낌으로다가 나르는 안무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으차 하고 한 번 던지는 형태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3번을 꺾다니 이게 뭐냐고. 봐봐. 이걸 3번을 꺾냐고. 이런 게 허를 찌르는 퍼포먼스의 정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3번은 진짜 짱이었었어. 보면 1번, 2번, 3번. 택배 상하차도 아니고 이걸 3번을 끊는다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부분 진행될 때 옆에 댄서 사용들도 존재해요. 여기도 보면 잘 보세요. 옆에가 점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와. 잘 보시면 하나가 여기서 마지막 에스쿱스 점프할 때 옆에서 딱 쳐준다고. 이렇게 요런 것까지 사이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요. 한 줄로 앉아있던 댄서들이 양팔을 X자로 만들면서 가사와 맞는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조슈아의 늘어나라 하늘로 여의봉이라는 가사에 맞춰가지고 댄서들이 점점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가사랑도 맞게 댄서들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봐봐. 이런 식으로. 그죠? 점점 올라가죠.
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은 댄서죠? 세븐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세븐틴 아니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원래 DA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갑자기 들더라고. 원래 DA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문득 들었어요. 여기 굳이 댄서를 세울 필요는 없으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앞에 댄서를 굳이 대칭 안 맞게 세운 거를 보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조슈아 파트를 댄서들이 팔로 꾸며주는 느낌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방금 보셨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그 그림. 그리고 여기서도 댄서들 팔이 교차돼 있다가 풀립니다. 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딱 펴지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가운데 있는 조슈아가 좀 더 돋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스트리트 댄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스타일이거든요. 트레드,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은 thread가 되겠죠. TH니까 thread는 실, 그리고 needle은 바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을 보고 thread and needle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로 공간을 만들고, 그러니까 실 이렇게 꿰 때 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바늘로 꿰잖아요. 이런 형식의 움직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조슈아가 하는 스타일이 지금 딱 그거예요. 보시면 보세요. 지금 방금 팔 움직인 게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나온 게 이게 박, 안, 그리고 나서 이 공간, 지금 우리 여기 요 공간으로 이거를 이렇게 넣은 거야. 이렇게. 이걸 보고 트레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 막 넣어서 쓰고 고개 넘어오고 이런 거를 이제 트레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힙합이나 팝핀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동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여기에 사용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스파이더 때도 했었어요. 맞아요. 보면 이거는 트레드 앤 니들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서 그냥 트레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공간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넣고 빼고 뭐 돌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거긴 한데 간단하게 안무해서 개인 솔로 파트니까 손이 좀 허전할 수 있으니까 섞어서 넣어놓은 것 같아. 자, 폴린 플라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슈아 페이크에 이어서 이번에 호시 페이크입니다. 등장부터 상당히 독특하고요. 조슈아의 앞선 파트는 이후 등장할 부분의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시선을 빼앗아 주니까 이후의 등장에 상당히 임팩트가 있어요.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호시가 등장하기 위한 페이크다, 이렇게. 폴린 플라워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제가 거기서 한번 드립을 한번 쳤죠. 조슈아가 나오기 위한 페이크다, 이렇게. 여기서 바람잡이를 해주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호시가 등장하면서 안무가 시작되는데 이게 댄서 전원이 뒤로 웨이브를 하면서 그림을 한번 맞춰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과 공간에 이전까지 가만히 대기를 하는데 이런 다인원의 멈춤은 시선을 가운데로 몰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일단 보실게요. 봐봐. 자, 이러고 나서 멈췄어. 멈췄지. 웨이브 한 거 보셨죠? 멈췄어. 근데 여기서 그리고 여기 시간과 공간 직전까지 계속 멈춰 있어. 그러니까 가운데로 엄청 시선이 올린다고. 웨이브 하고 스탑. 그죠? 엄청 몰리죠. 시선이 한쪽으로. 가운데로 대박 몰린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과 공간에 여기서 이거 치는데 이거 이렇게 넘어지는 거 진짜 짱이야. 이건 진짜 이거 짱이라고. 진짜 이거 뒤진다고 이거. 와. 근데 이것도 약간 도미노예요. 뭔가 이렇게 다 와르르 한 번에가 아니라 약간 와르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지. 근데 저는 호시의 춤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임팩트가 있는 구간이 있는데, 영웅 본색 라이트 디스에서 잡아주고, 그러니까 디스에서 잡아당기고 걸어주는 텍스처 표현이 진짜 일품이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보셨어요? 라이트 디스하고 이거 걸리는 거. 다시 볼까요? 다음입니다.
자, 이제 약간 후반부인데 저는 어떤 분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D8이 다쳤다면서요. 어깨가 막 다쳤다면서. 근데 뭐 하다 다쳤는지까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다쳤는데 나는 처음에 뮤비 볼 때 여기에서 타이밍도 구성도 안무도 그냥 일부러 연출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깨를 다쳤다더라고요. 쇄골을 다친 거야. 그러니까 다쳤다는 이야기 나도 들었어. 근데 보면 나는 이게 그냥 원래 이런 건 줄 알았거든. 봐봐. 등장도 그냥 이렇게 하길래 멋있다 생각을 했어요. 멋있잖아? 그리고 나서 그냥 진행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앞에 너무 빡세게 막 이렇게 많이 달려왔으니까 이 부분에선 약간 풀어주는 느낌으로 일부러 넣은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얘도 보면 팔을요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못 들어요. 보면 잘 보시면 이 팔을 봐봐. 그래서 팔이 올라오다가 내려가죠. 팔이 보면 팔이 안 올라가. 위로 더 많이 못 올리는 거겠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거 존나 멋있던데. 나는 존나 멋있던데 보고. 실은 내가 D8을 보면서 와 멋있다라고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었어. 왜냐면 내가 뭐 남자를 보면서 막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약간 좀 별로잖아요. 막 보고 막 포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막 이런 건 좀 별로잖아. 나는 약간 남사스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거 보고는 좀 멋있을지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구성 이게 연출이 너무 멋있으니까 보면서.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이 다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바로 퇴장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안무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하냐. 여기서 번원이 가립니다. 영리한 구성인 거지. 실은 여기서 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방금 들어왔다가 나가는 건 진행이 어수선해지고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살려버리더라고. 번원이 가리면서. 근데 뒤에서도 팔은 잘 못 들어. 근데 가려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고. 이걸 이렇게 살리더라고. 자,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은요. 일부러 세븐틴 멤버를 한 명씩만 보여주는 구성이에요. 여기가 은근히 간지거든요. 안무가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데 설정 자체가 진짜 멋있어요. 이 부분이. 일단 볼게요. 보면 자, 일단 부승관입니다. 부승관 혼자 보이죠? 나머지 안 보여요. 물론 이건 이제 앵글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보이는 거고, 방송상에서 보면 유독 안 보이고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혼자 무대 우리가 보는 그림상 혼자 있는데 상징적으로 뒤에 멤버들이 있는 거야. 모르겠어. 의미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의도가 된 거일 수도 있어요. 혼자 내가 무언가를 해도 우리 멤버들이 뒤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는데 그냥 모르겠어. 유독 여기를 한 명만 보여주는 그 의도를 모르겠더라고. 다 같이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일부러 한 명만 보여주니까. 그리고 나서도 이 뒤에도 또 한 명만 보이는 그런 구성을 가집니다. 정한이죠. 또 이거 하고 여기서도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준이죠. 준 맞죠? 준만 또 혼자 보여요. 물론 이제 뒤에 있는 멤버들이 같이 움직여주지만 마치 뭔가 그림자처럼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근데 막 이런 거 솔직하게 말을 해서 여러분, 저 막 이런 거에 막 스토리를 찾고 막 해몽을 하고 막 여러분 이거는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이러지 않나요,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작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뭔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구성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 가창에서 자체가, 이 부분 가창 자체가, 이 다음 부분이 그 엔나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리듬상 두 번을 놓는 형태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리듬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서 이게 나올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엔나찌 이렇게 난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리듬이 맞아. 아무리 뒤집어 봐도 이게 맞는 리듬이야. 근데 여기를 계속 끌어오르는 리듬으로 가버리니까 뒤통수 맞은 느낌 나더라고. 이게 이게 빰빰빰빰 이게 이렇게 나올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노래를 어떻게 들으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냐고. 신기해 죽겠네 나는 진짜. 볼 때마다 어떻게 안무를 이렇게 짜지. 근데 이게 또 끝은 아니고 올렸다가 내렸을 때 텍스처 표현이 또 기가 막혀요. 내려서 잡고 흔드는 에너지가 후반부라는 게 믿기지 않는 형태야. 봐봐. 이걸 잡고 이걸 흔드는 이 에너지가 후반부라는 거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저 방금 이 소리 호시가 소리 지른 거라고? 이거 호시가 소리 지른 거예요? 아 진짜? 그래, 이런 게 필요하지.
근데 이후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우지가 몸 뒤집어 까는 이 형태의 안무가 진짜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놀랐어 이 부분에서. 와 씨발 이거 좆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볼게요. 마지막 부분이 실은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맥 빠지는 구성으로 가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을 하면. 왜냐면 앞에 막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지 파트 이후로 움직임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마에 손을 올리더니 분신술을 해버려. 봐봐. 여기서 막 끝났어. 이거 안무가 끝났단 말이야. 빵 끝났어. 근데 여기서부터 아시죠? 뭐 안 하고 계속 뒤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왜 자꾸 이러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 뮤비 보면서. 그래서 기운 빠진다. 이렇게 끝내나? 설마? 이랬는데 여기서 이게 씨발 진짜 사람이 계속 늘어나. 이러면 시급을 많이 줘야 되나?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튼 여기가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진짜 어디서 나는 건지는 모르겠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정면으로 보면 더 분신해줄 것 같아요. 진짜. 아무튼 그런 안무였다. 자 이렇게 해서 세븐틴의 손오공 안무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야? 나 9시에 시작했는데 왜 11시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시간 어디 갔어요? 일단 허를 찔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런 식의 퍼포먼스가 될 거라고 생각지를 못했던 터라서 상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부분이나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시면 이거 편집된 영상에서 이제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무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인상 깊었던 거는 맞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기대치를 다 충족시켰다는 느낌이 저는 들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그런 느낌이 왜 들었는지는 바로 이어서 지금 여기 써져 있죠.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한 1200분 정도 같이 본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나머지 제 개인적인 생각들 아쉬웠던 부분들은 멤버십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